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공방입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요. 푸에블로 반달 카드 지갑입니다.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본품 하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 단면 마감재와 B라고 적혀있는 본드 확인해 주시고요. 실과 바늘, 옆에 들어갈 조각 가죽과 오링, 헤라와 우드 스틱, 천, 이렇게 모두 다 구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작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재료는 쪽가위와 라이터입니다. 이 재료들 모두 다 준비해 주시고 제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전에 가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제작하게 될 이 소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죽입니다. 베지터블 가죽은 보통 화학 염료로 가공이 되는 소가죽들과 다르게 식물성 염료로 가공이 되다 보니까 오래 썼을 때 색상이 약간 진해지면서 광택이 반질반질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 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식물성 염료로 가공을 한다는 것은 코팅이 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가죽을 보시면 소 자체의 주름이나 점 같은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가죽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불량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단면에 희끗희끗한 자국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베지터블 가죽 안에서도 푸에블로라는 이름을 가진 소가죽인데요. 이 가공할 때 식물성 염료와 응구수를 넣어서 일부러 희끗희끗한 무늬를 내서 패턴처럼 만든 소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거 작업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작업하시면서 손톱으로 가죽을 이렇게 누른다거나 너무 젖은 손이나 핸드크림 바르고 오일리한 손으로 가죽을 만지게 되면 얼룩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볼 작업은요. 단면 마감 작업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렇게 소가죽이 잘려져 있는 단면을 마감을 잘 해주셔야 소 자체의 결 같은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줘서 오래 쓰더라도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통은 T라고 적혀 있는 것과 B라고 적혀져 있는 것 두 개가 있는데요. B라고 적혀져 있는 것에는 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T라고 적힌 토코놀을 확인해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생긴 가죽 조각도 같이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도구는 이렇게 천과 우드 스틱을 꺼내주시면 되고요.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을 이 우드 스틱의 소량 이렇게 퍼내시고 톡톡 단면에 묻혀주세요. 너무 많이 해서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는데 그 얼룩이 생기면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 넘어갈 정도로 소량으로 묻혀주시고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펴주십니다. 겉면보다는 뒷면에 있는 단면 결이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뒷면 결을 차분하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미끌미끌한 정도로 흡수가 됐으면 천을 이용해서 가볍게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마찰을 줘요. 왜 구두방 가면 천을 가지고 구두를 막 문질러서 광택을 내잖아요. 그 작업과 비슷합니다. 이때도 이 작업하실 때 너무 손으로 얘를 막 꾸기고 손톱으로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다 작업을 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만지면 뽀독뽀독한 느낌이 나요. 그 정도로 했으면 넘어가서 반대쪽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각은 이 옆면에 들어가는 이 조각인데요. 이 조각. 양쪽 구멍이 없는 양쪽 기다란 쪽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바로바로 건조된 손으로 윗방향으로 쓸어서 제거를 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이 오링이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놓아야 단면 여기까지도 마감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에 할 건지 이쪽에 할 건지 한번 보시고 요 접혀있는 구멍, 첫 번째 구멍 빼고 하나, 위에 거 빼고 하나, 둘, 셋, 4개 정도 이렇게 됐을 때 4개 정도 위치를 단면 마감 이 부분만 미리 해놓을게요. 저는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오른쪽에다가 오링을 달 거니까 오른쪽 이 부분만 앞뒤로 해줄게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좀 불안하시면 넓은 부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셔서 그냥 넓은 부위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해주시고 천으로 문질러 주시고. 자, 이렇게 접었을 때 또 이 뒤쪽에 오는 곳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버리면 바느질 후에 테두리는 마감 한 번에 해줄 수 있는데 이 안쪽에 붙어있는 면은 마감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안쪽 면만 또 미리 해놓을게요. 쏙 덜어내시고 이 토코놀이라고 하는 단면 마감제는 오일 계열의 마감제로 손으로 만져도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 마감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너무 넘어가면 바로 쓸어서 닦아주세요. 자, 이 작업하시면서 혹시나 물티슈 사용하신 분들이 물티슈와 가죽을 같이 포개 놓으시면 또 물올르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랑 겹쳐 놓진 않았는지 또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마감 다 해주셨다면 티와 이 우드 스틱은 잠시 뒤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잘 보관해 주시고요. 마감은 오링이 닿아서 겹쳐지는 부분과 요 접혔을 때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본드칠을 해서 붙여놓고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이제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꺼내서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헤라와 가죽 조각 그리고 오링을 준비해주세요. 우선 저희 요거 먼저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T 쓰시면 안 되고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묻히셔서 지금 바느질 해야 되는 구멍이 뽕뽕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을 너무 막지 않도록 끝쪽에 이렇게 본드칠 해주시고요. 이 본드는 너무 두껍게 본드칠 하시면 눌렀을 때 옆으로 본드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두껍다는 거의 예시는 이렇게 너무 허옇게 올라가는 거를 두껍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발렸을 경우에는 헤라에 묻은 본드를 뭐 휴지나 물티슈 같은 데에 좀 덜어내시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긁어주시면 이렇게 투명한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본드칠 해주시고요. 지금 이 구멍을 비워놓고 되게 좁은 면적만 본드칠이 되었어요. 안쪽에도 구멍 피해서 살짝만 더 본드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 0.5cm 정도 폭으로 가운데 비워놓고 본드칠을 해주었습니다. 자, 한쪽 면에만 본드칠하고 붙이는 것이 아닌 두 쪽 면에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닿는 부분 반대쪽도 동일하게 구멍 막지 않도록 좁은 면에 본드칠 해주시고요. 간혹 내가 이 구멍 다 메꿔서 본드칠 해버렸다. 그래서 이 안에 본드가 들어갔다 하시면 바늘 하나 꺼내셔가지고 뾰족한 쪽으로 뚫어가면서 본드칠 해주세요. 자, 이 본드는
완전히 건조시킨 뒤에 붙여야 잘 붙는 본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자, 잠시 건조를 시켜놓고 저희 본판도 본드칠을 한번 해주고 있겠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보셔도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다 구멍을 맞게 본드칠 하시는 게 아니라 구멍 바깥쪽 면만 얇게 본드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 구멍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이쪽 쭉 바느질, 본드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본드칠 하실 때 너무 양을 많이 해서 앞면에 막 묻고 이런데 사이사이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본드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들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본드칠 해줄게요. 자, 지금 구멍이 완전히 뚫린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 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늘로 찔러 넣으시면 모두 다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멍이 안 보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멍 막지 않는 선 정도로 이 정도 폭으로 얇게 발라주세요. 반대쪽도 발라줍니다. 이 안쪽에서 바로 아래면을 좀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힘있게 받쳐주면 위에서 세게 눌러도 이렇게 얇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쪽 본드칠 해주셨다면요. 저희 처음 요 조각에다 본드칠 했던 것 있죠? 요거를 넣어서 2개 붙여주세요. 이 단면이 딱 맞게 붙여주셔야 앞뒤에 있는 구멍이 잘 맞아 떨어져요. 잘 보시면서 구멍 잘 맞도록. 어려우시면 바늘을 찔러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이 조각에는 조금 더 넓게 본드칠을 해줄게요. 이 끝쪽에도 본드칠 해주시고 구멍 피해서 안쪽 부분도 살짝 너무 이렇게 넘어가면 붙였을 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살짝 너무 깊지 않을 정도, 이 정도로 앞뒤로 본드칠을 해줍니다. 바르시다가 본드가 구멍으로 들어가도 바늘로 뚫어주면 되니까요. 보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 오른쪽에 붙이기로 했는데 오른쪽에 2번째 구멍쯤부터 해서 얼추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본드를. 위쪽에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조금만 안쪽으로 본드칠을 해줍니다. 자, 이 오링이 다 건조가 되신 분들, 이렇게 허연 거 없도록 이렇게 다 투명한 상태로 건조가 되신 분들은 붙여주실 건데요. 우선 이렇게 먼저 붙일 거예요, 위쪽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구멍부터 첫 번째 구멍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칸 이렇게 내려가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구멍에다가 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구멍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잘 붙었는지 나머지 구멍도 한번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 통과가 잘 되는지, 나란하게 잘 들어갔는지. 지금 잘 나란하게 들어갔네요. 해주셨으면 꾹꾹 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어서 첫 번째 구멍과 첫 번째 구멍 잘 맞춰서 이렇게 바늘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도 구멍 한번 맞춰서 넣어 보시면서 나란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붙여줍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빼서 계속 바늘을 넣어 보셔야 돼요.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붙었으면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괜찮으면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벌어지는 부분 조금 강한 힘으로 잘 붙여주세요. 이 위쪽도 잘 붙여주시고. 지금 본드칠은 바느질을 구멍 잘 맞춰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고정은 실과 바늘로 바느질 해서 묶어줄 거기 때문에 하시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첫 번째 구멍과 첫 번째 구멍에 바늘 넣으시고 이렇게 구멍이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안 보이면은 중간중간 바늘 찔러가면서 여기 한쪽 단차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 쓰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본드칠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느질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용하셨던 본드와 헤라는 잘 치워주세요. 실은 넉넉하게 챙겨 드렸는데요. 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요 바느질할 총 길이의 길이를 재봅니다. 이렇게 손으로 꼬집어서 엄청 정확하게 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손 여유 있게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그 정도 여유 있게 측정해 주시고 이 길이의 4배 정도 해줄 겁니다. 손 이동해서 둘, 셋, 4배. 4배 확인하시고 가위 준비하셨던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길이가 저희가 지금 이쪽을 바느질 하는데 필요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을 고정해 줄게요. 자, 저희는 특이하게도 실 하나에 바늘이 양쪽 끝에 2개가 들어가는 새들 스티치를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우선 양쪽에 바늘을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바늘을 뾰족한 쪽으로 세워주세요. 세워서 요 위에 남는 실이 바늘의 한 반절 정도 길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 정도. 그러면 바늘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바늘이 끝나는 부분을 손으로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틀어서 바늘이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그냥 바늘로 실을 뚫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면 반대쪽으로, 아니면 혹은 이렇게 돼 있다면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잡아서 뚫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자, 하셨으면 얘를 살짝 내려서 위쪽 잡으시고 아래쪽 쭉 당겨요. 그럼 딱 걸려요. 위에서부터 잡고 호로록 펴줍니다. 그러면 고정이 돼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매듭을 묶어서 고정하면 이 구멍이 작아서 자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에 걸리는 거 없이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바늘 뾰족한 쪽은 위쪽으로 세우셔서 그냥 2번 꽂을 정도의 분량을 남겨놓고 나눠서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신 뒤에 아래쪽 쫙 당기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당기시고 위에서부터 잡고 펴줍니다. 바느질 하시다가 만약에 바늘이 실에서 분리가 되면 방금 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끝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일자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구멍에 넣으셔서 반대쪽에 있는 바늘 잡고 이렇게 중앙을 맞춰줍니다. 중앙 안 맞추고 시작하시면 바느질 하다 보면 한쪽이 짧아질 수 있어서 중앙 맞추고 시작합니다. 자, 항상 저희는 이 똑딱이 달려있는 앞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앞에 있는 바늘 아래로 한 땀 내려서 수직으로 뒤에 있는 구멍까지 잘 뚫어주시고 쭉 당겨요. 그러면 이게 방금 나온 실이에요. 방금 나온 실을 내려서 손으로 딱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원래 뒤에 있던 첫 번째 구멍에 있던 이 실이 방금 실이 나온 구멍, 두 번째 구멍에 넣어서 앞으로 다시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이 서로 교차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넣고 손가락을 감아서 꽉 당겨줍니다. 자, 이게 한 땀이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실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실이 다시 앞에 있는 실이 또 내려가 줍니다. 당겨주고 이거를 손으로 딱 잡으시고 원래 뒤에 있던 거 한 칸 내려가서 이렇게 당기고. 자, 가끔 가다가 앞에 있는 실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감아서 잘못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럼 풀어줘야 될 때는 다시 뾰족한 쪽으로 구멍에 나와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안에 있는 실을 바늘이 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한쪽 손으로 잘 벽에 붙여 놓으시고 꿰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는 구멍 없이 모두 다 바느질 해주실게요. 한 땀 한 땀 하실 때마다 잘 당겨주셔야 전땀까지 당겨져서 전체적으로 튼튼해지기도 하고 위에서 봤을 때 실이 울룩불룩하지 않고 땀의 크기가 비슷해져서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꽉 당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반복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모두 다 바느질해서 당겨주셨다면 여러 번 이 땀을 겹쳐줘서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요. 반대로 끝에서 나온 거 앞에 끝에 나온 거 위로 한 칸 올라가서 끝에서 두 번째 구멍에 올라가서 쭉 당겨주세요. 그럼 여기가 두 땀이 되거든요. 방금 나왔어요. 여기 방금 나온 실 손으로 또 잡으시고 원래 뒤에 있던 제일 끝에 있던 거 또 한 칸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꽉 당겨주시고 한 번 더 올라갈게요. 또 앞에 있는 거 이번엔 세 번째 구멍에 넣어서 쭉 당겨주시고 잡고 또 뒤에 있던 두 번째 나와 있던 거를 세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앞에서 자르면 안 예쁘니까 앞에 있는 것만 세 번째 구멍에 있는 것만 끝에서 두 번째 구멍에 다시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끝에 있는 땀을 꽉 여러 땀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 번 더 꽉 당겨주시고 뒤에서 잘라줍니다. 아마도에서 추가 구매로 쪽가위 구매하신 분들 이거나 혹은 쪽가위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보호하는 오일 같은 게 발려져 있을 수 있어요. 이대로 여기에 가죽에 대게 되면 얼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티슈로 이 가위 부분을 꼭 제거하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르실 때는 너무 바짝 자르는 게 아니라 1mm 정도 살짝 남겨놓고 잘라줘요. 저희가 사용해준 이 실은 왁스사라는 실인데요. 이 왁스가 묻어있는 실을 이렇게 조금 남겨서 잘라준 뒤에 라이터로 지져줄 겁니다. 이 라이터는 이렇게 했을 때 위쪽 불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쪽 파란 불 쪽으로 쓸 건데요. 이렇게 돼서 1초 떼고 1초 떼고 나눠가면서 그을름 해주시고 여기 평평한 쪽으로 꾹 눌러서 완전히 가죽에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풀려서 불안하다, 풀릴까봐. 그러면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뒤쪽에서만 바늘로 꼭 묻히셔서요. 소량만 묻히셔서 방금 잘라줬던 땀 있죠? 거기 구멍에 조금만 많이 바르면 티나요. 가죽에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실에다가 이렇게 조금 발라줍니다. 이 본드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마무리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실 길이 또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잘라주시고요. 저희 4배였죠? 4배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아까 사용했던 바늘은 이렇게 사용했던 거 잘라서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르고 양쪽 끝에 또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하는 법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멍부터 먼저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빼서 반대쪽에 있는 바늘 잡고 중앙 맞춰주시고요. 앞에 있는 바늘 먼저 아래로 한 땀. 지금 요 가죽 조각 있는 데가 구멍이 잘 안 맞게 붙이신 분들은 뻑뻑할 수 있어요. 하나씩 구멍 잘 찾아서 힘으로 구멍 뚫으시지 마시고요. 구멍 잘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얘도 이렇게 구멍 잘 찾아서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특히나 조금 세게 당겨주셔야 됩니다. 또 아래로 쭉 내려갈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멍까지 해주셨으면 뒷땀 위로 반대로 올라갑니다. 마무리하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전 영상 확인하셔서 요 하나 두 땀을 2번씩 겹쳐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앞에 있는 것만 다시 두 번째 구멍으로 내려가서 뒤로 빼줬습니다. 잘 당겨주시고 뒤에서 1mm 정도 남겨서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됐다 나눠서 붙여주세요. 아까 여기 본드 발라줬던 부분은 완전히 건조돼서 티가 안 나거든요. 반대쪽으로 본드 칠 하셨던 분들은 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 양쪽 모두 다 해주셨다면 저희 이제 단면 마감 작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썼던 T라고 적혀 있는 폰을 꺼내주시고요. 천과 우드 스틱 꺼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단면 디귿자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단면 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손으로 펴주시고 앞으로 넘어가면 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얼룩 남습니다. 허연 거 없도록 손으로 일단 펴주시고 천으로 열심히 마찰을 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으로 문지르는 걸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광택이 많이 나고요. 나는 진짜 열심히 문질렀는데 광택이 잘 안 난다. 그럼 토코놀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량을 붙이신 뒤에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않고 뽀독뽀독한 느낌으로 바뀌면 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안쪽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티가 좀 많이 나고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씩만 조심하시면서 안쪽으로 안 넘어가게 잘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단면 마감까지 모두 다 해주셨다면 후에블로 반달 카드 지갑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